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진행을 맡은 류유진입니다. 드디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엔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수익 챙기면서 스트레스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뵙고 오셨는데요. 이제는 대표님 모시기 전에 지난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발 악재 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준 인사가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제 지표는 대체적으로 부진했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 머물렀고 코스닥 지수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카카오 2%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킨 종목이 없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주가 2% 넘게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머물렀고 제한된 흐름 보였습니다. 저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부재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주 좀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육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특히나 최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형성해 주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또 이번 한 주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얘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 오늘도 역시나 1시간 동안 본방사수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장에 마무리된 우리나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는 빨간불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6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양했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건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죠, 금리. 자, 지난주, 지지난주 상대적으로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부합하는 혹은 그 이상의 흐름을 발표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던 주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차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양시장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를 놓고 바라보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안타깝게 종가 기준으로는 2450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위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750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역시나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형성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최근에 상승해 주었던 이러한 포지션들의 흐름이 한번 위축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지난주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피력이 되면서 사실상 추가 상승을 다소 제한하는 그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의 도발이 다시 한번 발발되면서 전체적인 수급이 회복이 되려다가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수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들이 뒷받침이 돼서 여기에서 추가 눌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다시 불이 지펴졌던 금리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금통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여기에 갈림길에서 상대적으로는 현재 0.25포인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물론 지난 11월 달 미국의 FOMC에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됐지만 그 다음에 금리는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 금통위의 금리가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는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0.25포인트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2,500포인트를 돌파해주는 모습들도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였던 부분들이 다소 쉬어간 만큼 그 움직임이 코스닥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코스피가 2,450포인트, 2,500포인트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그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전환되는지 이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가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체크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리나라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또다시 발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지난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짓눌렀던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이제 12월 달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쉬어갈 수 있는 포지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뒷받침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쉬어갔던 코스피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쏠렸던 과정에서 역시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제약주죠. 제약주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난주 코스닥의 수급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 제약주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흘러가는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쉽게 주 초반에 제약주들의 강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주 후반에는 일단은 눌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눌렸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된다면 말 그대로 상승후에 눌렸다가 재차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변곡점이 이번 주에는 형성이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역시나 내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군들, 내가 공략을 했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사실 지난주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럴 때 결국에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역시나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대응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이런 시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교육해 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뭐 좀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조해 드렸던 종목군들 자체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11월 달 만의 상승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고 싶다면은 오셔서 함께 또 오늘을 그리고 이번 주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시장 말 그대로입니다. 주도주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가 다소 쉬어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 만큼 아직은 소위 말해서 어느 섹터가 다시 또 이번 주에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좋은 상승률,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내 계좌에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대표님을 만나기 앞서 매일매일 빨간불 켜는 종목 알려주시는 우리 박영근 대표님의 히든 종목 상승률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박영근 대표님의 11월 히든 종목 상승률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래나노텍 75.43%, 일동홀딩스 65.83%, 하이드로리튬 63.28%, 모아데이터 61.03%, 일동제약 60.73%, 롱투코리아 58.04%, 샤페론까지 31.37%로 굉장히 많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알려주실 박영근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설명해 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교육시켜 드렸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군들 저희가 하나같이 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로 수익 받습니다. 모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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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데이터. 룽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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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데이터, 버킷스튜디오, 뉴로메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뉴로메카, 뉴로메카, 룽투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룽투코리아라든지 모아데이터,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군들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10%밖에 5%밖에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들이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바로 히든 종목군들의 후기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또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자, 뉴로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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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메카. 뉴로메카가 실질적으로 15일 날 저희가 드렸었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노터스 모아데이터, 역시나 모아데이터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룽투코리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룽투코리아 단기 발동 상한가 수익 보장 감사합니다. 잘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금 이렇게나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룽투코리아 지난주에 상한가 갔을 때 같이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같이 들어가신 분들의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기본적으로 20%부터 3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다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실질적인 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룽투코리아, 모아데이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냐 없냐가 이제는 앞으로의 숙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앞으로의 목표라는 겁니다. 없는 종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또 후기가 있지만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종목을 저희가 공략했었던 시점 이후에 상승률을 추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번 한 달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미래 나노텍이죠. 자, 11월 달 기준으로 70%가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종목 언제 드렸을까요? 저희가 드렸던 때는 2달 전인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5,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무려 몇 퍼센트가 올라간 겁니까? 25,000원까지 4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여기서 잡지 못했고, 그래서 올라갔다 눌렸을 때 잡지 못했고, 그래서 올라갔다 눌렸을 때 잡았다라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추세. 추세가 있는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2번, 3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과 공간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감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종목군들 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일동홀딩스입니다. 원래는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는 종목 후기 중에 하나인데, 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제가 언제 드렸어요? 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동제약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같이 드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의 상승 흐름이 얼만큼 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고 그 전주, 지지난주 10월 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나세요? 제약주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포트에 계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수십 차례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을 많이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이만큼의 상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미 과거에 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줬던 종목이 눌렸다가 바닥권을 다지고 박스권의 흐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추가 눌림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종목이 흘러가게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딜 통해서? 다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없는 종목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에 드렸던,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만 여기에 가지고 왔다고요. 자, 일동홀딩스뿐만 있는 거 아니죠. 역시나 일동제약도 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일동제약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일동홀딩스만큼 움직이진 않았지만 일동제약도 역시나 지난 한 주 상한가를 기록하는 포지션들도 연출되면서 뭐가 나왔다고요? 6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크게 변동성을 보였고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우린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드린 건 아닙니다. 이때도 한번 드렸어요. 이때도.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그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공략을 해야 될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의 공략 자리를 잡으시라고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눌렸을 때의 공략을 제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이드로 리튬이죠. 사실 이 종목은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공략을 했었던 자리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SE라는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사명이 변경되면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래나노텍,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처럼 눌렸다가 올라오고 다시 재차 눌리는 시점이 포착이 되었을 때의 매직 구간을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매번 드립니다. 11월 기준으로만 63%를 갔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렸던 시점 10,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이 종목도 140%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보여줬다고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략을 했을까요? 왜 공략을 했을까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면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다 종목명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이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저희가 다 뭐 해 드릴 거예요? 교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로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낮다라는 생각 이제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종목 힌트 드릴 거고요. 그 종목으로 또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바라보시면서 그 종목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드렸고 그만큼 얼만큼의 상승을 만들어 줬는지. 없는 종목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있는 종목만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러한 방에 오셔서 교육받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셔야 된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오셔야 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알아보러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죠? 박영근 대표님의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박영근 대표님의 더 투자 전략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투자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바이오 기업인데요. 서울대약대 연구실에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세 글자인데요. 땡리드. 네, 땡은 요즘 SNS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기 사진을 찍는 거 두 글자죠. 두 글자 중 앞 글자 따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표님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 섹터 뭔지 기억나시죠?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근데 물론 제약바이오가 좀 전에 보셨던 일동이라든지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포지션의 종목도 있지만 아직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얼마나 움직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시면은 최근에 29,800원에서 1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13,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 역시나 100%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재 가격권은 15,000원이기 때문에 바닥권 대비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 흐름들을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바닥권 상승 눌림이 형성되면서 조금씩 점진적인 우상향의 추세 흐름들을 만들어준다면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최근 7월 달에 형성된 고점권까지도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15,000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30,000원까지 갔었을 때 1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욕심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러한 포지션들이 형성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랑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을 같이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세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접목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재차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언제나 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 이제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군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 20%, 30%, 많게는 70%, 80%까지 올라갔던 그 종목군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잘 들어보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를 대시고요.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1004, 1004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대표님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종목군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다 얘기 드렸던 종목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수익률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저희의 교육만 제대로 들어보셨다면 이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꽂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렸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랑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스스로 내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해서 또 남은 11월 달 그리고 이제 12월 달 좋은 결과, 따뜻한 계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아까 보셨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지십니까? 자, 모아 데이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그 포지션들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 드렸죠. 자, 물론 지금 기준으로 금요일 날에 모아 데이터가 올라갔다가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되었지만은 지난주 중에는 모아 데이터가 장중 상한가를 갔었던 시점에서 저희도 안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럴 때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날이네요. 과대 낙폭주.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실질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번 한 주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이죠? 모아 데이터 9% 상승. 자, 여기도 최고라고 나옵니다. 최고. 자, 그리고 여기 모아 데이터 수익 25%.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일단은 교육을 처음부터 제대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점의 수익부터 시작을 해서 큰 수익으로 차차 만들어가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난 한 주에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여기에도 보이죠? 자, 주식 단톡방 여러 군데 가봤는데 여기가 진짜 최고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나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해 주면서 수익. 자, 그리고 매일 수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단하다. 카나리아 바이오 수익. 자, 일동홀딩스 수익. 자, 일동 가족들 상한가. 자, 너무나 잘 간다라는 얘기 있죠. 자, 일동 상한가로 수익 봤다. 대단하다. 자, 완전 짱이다. 자, 일동 23%, 주성 8%. 자, 주성 벌써 15% 수익 중. 일동홀딩스 상한가. 자, 일동홀딩스 수익. 룽투코리아 수익. 자, 미래 어저께 60% 수익을 봤다. 뿐만 아닙니다. 자,
7일째인데 정말 대단하다. 카나리아 상한가 48% 익절했다. 이러한 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야기시켰던 그 시점부터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수익난 종목군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계시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비스토스 4%부터 시작해서 14%, 핀텔 8%, 로보로보 10%, 로보로보, EM, 그리고 일동제약. 자, 그리고 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로보로보,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수익까지.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상승 후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이제 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상승 흐름들 만들어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꽉 채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육을 받으시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을 통해서 뭐 하시면 돼요? 함께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비스토스, 핀텔, 로보로보,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뭐 미래나노텍, 룸투코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올려주셨던 실질적인 후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종목군들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드리는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일동홀딩도 일동제약,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가는 모습들까지도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한가를 갔었을 때 같이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던 모아 데이터죠. 자, 모아 데이터 역시나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을 연출해주면서 무려 6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11월 달 초에 조광ILI 신풍제약과 함께 모아 데이터를 드렸어요. 자, 신풍제약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보셨죠? 그리고 지금 모아 데이터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공략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종목 여기서 공략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립니다. 상승했다 눌리고 상승했다 눌리고 했을 때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소위 말하는 이 바닥권, 이 신저가에 어느 누가 공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공략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저희는 뭐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될지 그러한 공략법, 그리고 공략을 해야 될 종목군들, 그리고 공략을 해야 될 자리, 포인트를 결국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또 잠시 뒤에 시작이 되는 개장 시점부터 종목군들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교육과 디테일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디테일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키게 됨으로써 이러한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최근 시장 어땠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다행스럽게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장 올라갈 수 있으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히려 그때마다 과대 낙폭주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사실 최근에 9월달, 10월달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외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준비를 하실 거면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발굴해 보세요. 단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스스로 발굴해낼 능력이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히든 종목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 히든 종목 드렸죠. 힌트만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종목명은 방송 끝나고 저희가 공개해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이 또 오늘 월요일장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에 담아야 추운 겨울 미리미리 따뜻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준비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룽투코리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5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룽투코리아,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모아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몇 개가 있었죠. 일동제약이라든지 일동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상한가를 갔을 때 공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룽투코리아도 역시나 11월 초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를 했다고요. 이 자리에서. 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섹터의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전지라고 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제약 바이오라고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주들. 그래서 최근에 위메이드 맥스도 같이 공략을 해드렸었고 같이 룽투코리아는 종목도 11월 초부터 미리 공략을 해드렸어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취매라는 종목군들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5,900원에서 2,200원까지 낙폭 과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돌파하면은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매일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세요.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신 것처럼 2차 전지 이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게임. 역시나 게임 갈 수 있으니까는 11월 달부터 미리미리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 드린 거예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30% 5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늦지 않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섹터가 뭔지를 이제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공략을 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이렇게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핀텔. 지난주에 핀텔 어마어마했었죠. 50% 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다 공략해 드렸잖아요. 룽투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로노이. 자, 보로노이라는 종목 일동제약, 일동홀딩스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만큼 움직이진 않았지만 얘도 38%나 올라갔어요. 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주 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2,000원에서 19,000원. 자, 5만원 기준 잡고 2만원 기준 잡아봅시다. 몇 퍼센트 올라갈 수 있어요? 15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완전 바닥 다지고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게끔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역시나 어디에다? 히든 종목으로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드린 게 아니라 올라가기 이전에 드렸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는 종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종목 그대로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플라즈맵.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플라즈맵도 저희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눌렸던 시점 기준으로 5,2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상승 후에 눌렸을 때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누적 몇 퍼센트?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리가 만들어지면 함께 하시라고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 한번 볼게요. 역시나 현대바이오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이 드렸죠? 게임즈 보셔야 됩니다. 제약주 보셔야 됩니다. 11월 되기 전부터 저희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때잖아요, 이때. 10월달 마지막 주 이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만큼 올라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만큼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의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만 원대이지만 3만 원, 4만 원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왜?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움직여 봤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제약바이오를 강조했는지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큼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될지 선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방송 끝나기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저희랑 함께 이 종목군들 가지고 또 제2의 현대바이오가 됐든 제2의 핀텔이 됐든 제2의 일동제약 같은 종목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하는 방법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러 우리 노유진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세 번째 히든 종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땡땡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발전 전문 업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선비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조금 있다가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금형 전문 업체인데요. 이번엔 영어 스펠링으로 네 글자입니다. 네, 이번 종목은 제가 한 글자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A, B, C, D, E, F, G. 그 다음 스펠링 아시죠? 네, 일단 첫 번째 글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제 이름의 첫 글자입니다. 제 이름 다 아시나요? 네, 성 빼고 제 이름의 첫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택시, 테이블, 트러블.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스펠링 있죠? 스펠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네, 인생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택의 첫 글자, 영어로 뭘까요? 네, 이렇게 네 글자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많죠? 조금 헷갈리지만 열심히 찾아보셔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다시 한번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히든 종목 바로 힌트 알려드렸으니까 역시나 종목 보면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일단 차트상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얼마? 7,400원에 있었던 종목이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움직이게 된다. 100% 역시나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셨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준 낙폭 과대주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낙폭 과대주를 저희가 왜 공략하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고,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 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한다면 몇 글자일까라고 보면은 5글자입니다. 5글자고, 일단은 이 기업은 좀 전에도 힌트를 통해서 알아보셨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뒤에 3글자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됐고, 앞에 2글자만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한번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24,000원에 있던 최고점에서 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9,000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공존했던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아쉽게 최근에는 14,000원을 고점으로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면서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적어도 9,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있다라는 거고, 그 수급이 있다라는 거고, 이 수급이 최근에는 다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시 또 11,000원대에서 수급만 뒷받침이 된다면 역시나 어디까지? 최고점인 바로 24,000원대까지 가게 된다면 역시나 100%라는 상승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차트상의 모습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쉽게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종목 글자 수를 본다면 사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한글명은 이렇게 길지만 이 종목을 알파벳으로 하게 된다면은 알파벳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희준 아나운서가 힌트를 줄 때도 각자 한 글자에 대한 알파벳 힌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후기, 아까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분들,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또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장, 그리고 12월장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만큼 내 계좌도 많이 추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시간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강연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 DB금융투자에서 윤정두 대표님께서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11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추운 겨울 저희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